자,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ft 빼기 a dt. 이거 내가 좀 어려운 걸 넣긴 했다. 사실 뒤쪽은 어렵긴 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gx는 극값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g2는 5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저번 시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냥 쓰잖아. 그럼 gx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분이 가능해요. 무조건 미분이 돼. 당연히.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걸 정적분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g'x가 뭐가 나오냐. g'x가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나? 0부터 x까지 저 안에 거 적분한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을 하시면 안에 거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무슨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냐면 x가 풀마 2면 한마디로 더운가? 추면 얘기하세요. 나 오늘 수능인데 왜 안 춥냐? 신기하네.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안 추웠던 적이 없는데. G2는 아니 G2래. G'2는 0이고요. G'2는 0이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2도 0입니다. 조졌다 이거야. 극값이 없다는데 G2도 0이고 G'2도 0이야. 그럼 저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중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미분했을 때 0이고 예를 들어서 g'x가 2랑 마이너스 2에서 0이란 말이야. 근데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만약에 2였어. 그럼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g'은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서 중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중근 가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 마이너스 2랑 2에서 0이 잠깐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그 값은 없을 거라는 거야. 쭉쭉쭉 올라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놈의 자식이 근을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풀마 2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나오냐 아침이니까. 풀마 2를 근으로 가시겠다. 자, 여기서 뭐 이 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그림으로 갈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1차 함수라고 되어 있거든. fx 1차 함수. 아, 참고로 이거 스터디북 37번입니다. 스터디북 37번. f가 1차 함수니까 절대값 fx 빼기 a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1차 함수 아시죠? 1차 함수 이렇게 꺾여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뭐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는 거지. 예. 그럼 fx가 절대값 fx가 뭘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 fx 빼기 a가 2랑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fx의 식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 ax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해야지 2 넣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fx 빼기 a가 0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나 이거 지금? 얘가 뭐냐면 y는 절대값 fx 빼기 a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a거든. 여기가 a죠, 여기. 여기에다가 2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려면은 fx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 그럼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나의 g2가 5다 저거 하시면 이제 끝이겠죠. 쉽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질문. 선착순 하나만. 스터디북 워크북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괜찮나? 자, 오늘도 앞부분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쯤이 조금 어렵고. 뒤에 하나, 두 개 겹쳐 있어. 둘, 셋. 자, 오늘은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이제 넓이랑 거속시 요 정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비율 관계도 알려드릴 거고 적분 공식도 알려드릴 거고 이것저것 알려드릴 건데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하세요. 알겠지? 뭐 적분 공식 까먹었어. 계산하면 돼. 비율 관계 모르겠어.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는 계산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럼 문제 답은 무조건 다 나와. 근데 그 답 나오는 스피드를 땡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일단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답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요거를 고민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계산을 좀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도 좀 제가 시킬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적분과 넓이. 뭐 여러분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설명도 뭐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흘러가는 말로 계속 했었죠. 정적분과 넓이. 현서 이거 뒤로 쭉 전달 좀 해줘.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요렇게 생겼을 때 증명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증명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니까 일단 스킵을 하겠고요. A에서 B까지 fx라는 함수를 정방향으로, 자,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방향 적분이어야 돼. 정방향. 전달 좀. A에서 B까지 정방향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가 되냐? A부터 B까지 이 fx와 x축 사이에 있는 요 넓이가 될 겁니다. 얘를 S라고 하시면. 이게 정적분의 의미가 돼요. 기하학적 의미.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보자고. 요게 x축인데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건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 넓이를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S1 더하기 S2 얘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적분값이라는 게 애초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음수면 이 부분의 적분값이 즉 한마디로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와요. 이 부분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시면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S1 더하기 S2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한 방에 A부터 C까지 적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써보자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따로따로 적분하라는 소리예요. 따로따로. A부터 B까지는 fx, dx를 적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잘 봐. B부터 C까지는 적분을 해봐. fx, dx를 적분을 하시면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옵니다.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한다는 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더한다라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되나? 넓이를 구하려면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A부터 C까지 그냥 fx, dx를 계산한 건 뭐가 나오느냐? A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한 건 실제로는 S1에서 S2를 뺀 게 나오겠죠. 그렇겠지? 왜냐면 A에서 C까지 쭉 적분하면은 A부터 B까지 S1은 양수고 B부터 C까지 S2는 음수니까 S1에서 S2를 뺀 게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 그냥 저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빨리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해석을 하고 요 차이인 거야. 중요한 건 양수 부분은 정적분의 값이 넓이고 음수 부분은 정적분의 값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첫 페이지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맨 위에 줄에 써져 있는 내용이겠고, 그다음에 밑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여기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공식들이 막 나와. 공식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내가 써놨거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뭐만 이해하면 똑같냐? 여러분 우리 예전에 했던 차함수 개념 기억나시죠? 두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fx 빼기 gx라는 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그렇게 관점을 하나 딱 잡으시면 뒤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 똑같이 보일 겁니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지금 한 건 뭐냐면 특정 함수 하나 fx랑 x축과의 관계를 본 거거든. 결국은 내가 정적분의 넓이 뭐라 그랬냐면 정적분의 값은 함수 fx가 있을 때 fx랑 요 x축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이라고 했단 말이야. 정적분 값. 근데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함수가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 이게 fx고 나머지 하나 여기는 좀 너무 이쁘게 돼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A, B, C. 자, 구하고 싶은 게 뭐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겠냐면 여기랑 여기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S1이라는 부분의 넓이와 S2라는 부분의 넓이, 이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 차함수 개념으로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차함수 개념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야 되긴 하는데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fx에서 gx라는 함수를 뺄 거야. fx에서 gx를 뺄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근이 뭐가 되냐? 이 함수의 근은 a, b, c 3개입니다. 맞겠나? fx 빼기 gx가 0이 된다는 건 fx랑 gx랑 같아진다라는 소리거든? 얘네들이 같아진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의 두 그래프가 만나는 요 세 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함수의 근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a고 여기가 예를 들어 b고 여기가 c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호를 보셔야 돼, 부호. 그래야지 적분할 때 안 헷갈려요. 근데 내가 안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알려줄 거야. 부호 뭐 굳이 안 따지게 하는 법도 알려줄 건데 일단은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fx에서 gx를 빼. 내가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했으니까 잘 보일 거야. a보다 작아요, 만약에 x가. 그럼 f가 크냐 g가 크냐? g가 더 크거든? 노란색이 gx니까. 그럼 fx 빼기 gx는 음수겠냐 양수겠냐? 음수겠다,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음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웽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왜냐면 애초에 이거 뭐 3차 함수, 2차 함수니까 빼면 3차 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트가 음수, 마지막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냐면은 여긴데, 아니 얘랑 이거랑 넓이가 같은가? 이거 같아요, 넓이? 모를 것 같지만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같냐면 이게 정적분의 그 구하는 방식에 이제 근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원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와, 계절 미쳤다. 그 정도는 아닌가? 여기서 좀 찔러졌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당연히 파이 r 제곱인데 그 파이 r 제곱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 이거 그래 피자인데 그냥 엄청 작게 막 쪼개가지고 이거를 위아래 해가지고 쫙 붙이면은 정사각형처럼 직사각형처럼 나온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마치 책을 줘야 되지. 넓이를 구한다는 건 마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정적분의 완전 그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넓이를 구한다는 건 여기 부분들을 아주 잘게, 진짜 작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거?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아주 작은 직사각형들로 막 쪼개가지고 그 넓이들을 싹 다 더해주면 대충 넓이 근처로 비슷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사실 이게 정적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직사각형들로 막 잘라가지고 한번 갖다 붙여보겠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넓이와 거의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지. 거의 똑같이. 여기서 이제 뭐 극한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요. 증명은 정확하게 그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개념 자체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마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녀석들을 싹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넓이라고 하면. 그치? 이 밑변의 길이가 아주 작다고 쳤을 때 그러면 거의 이런 직선들을 싹 다 더하는 게 마치 넓이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내가 이 함수 애초에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 사이의 차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x값을 가지면 요만큼의 높이나 똑같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네들의 차이로 만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요 윗부분의 넓이랑 다르게 생겼어. 분명히 다르게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넓이와 요 아랫부분의 넓이는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요 사각형 있잖아. 요 애기 사각형이 그대로 내려올 거라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 높이는 무조건 똑같아요. 여기 사이에 차이가 높이잖아. gx랑 fx의 차이. 근데 그 차이 자체를 함수로 잡았고 스타팅 지점을 그냥 0으로 만든 것 뿐이야. 이거 함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들이 전부 같게 나오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같게 나옵니다. 정적분의 그 좀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고 여기 아래쪽의 넓이와 아래쪽의 넓이가 같겠다. 이건 지우기 아깝네.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그려져 있는 s1, s2를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s1 더하기 s2 얘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a부터 c까지 fx 빼기 gx의 절대값 dx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하셔야 되겠죠. a부터 b까지는 fx 빼기 gx를 적분하시고 그 다음에 빼기 b부터 c까지는 f 빼기 g를 적분한 걸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아래쪽 음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거 부호가 헷갈린단 말이야. 뭐가 크고 뭐가 작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완전 기본. 그냥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려요. 당연히. 근데 그냥 계산이 오래 걸릴 뿐이야. 그래서 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 그래도?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상해? 얘들아 3번 잘 모르겠으면은 1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1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3번은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정적분이랑 넓이를 좀 관련을 시켜봐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했던 게 요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쵸?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복잡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식이 대놓고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0부터 5까지 싹 적분을 한답니다. 0부터 5까지 적분을 한다는 건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방향으로 적분을 한다라는 거겠고, 0에서 5까지 적분을 하시면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 A에서 B를 뺀 게 나오겠다는 거야. 왜냐면 A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 부분이 나올 거고, B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의 넓이를 고려했을 때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뺀 값이 바로 이거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겠냐? 이번엔 절대값이잖아. 그치? 절대값이라는 건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겠죠. 절대값을 취했다는 건. 그러면 0부터 5까지 적분을 하시면 얘는 A의 넓이에다가 B의 넓이를 더한 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3번인데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그래프와 X축, Y축, 그리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겠죠. 여기부터 해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여기 이 함수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fx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의 넓이 s는 뭐가 될 거냐? 0부터 2까지 원래 넓이는 절대값을 취해서 구하는 게 정배입니다. 원래 당연히 절대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양수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0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0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하시면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얘를 적분한 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물론 이거 범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지만 얘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함수였을 텐데 그 함수를 접어 올린 다음에 위로 1만큼 올린 거야.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 거냐면 이 부분은 이거라는 거겠죠. 절대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냐면은 이 아랫부분 원래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를 접어 올린 거잖아. 접어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붙였다는 소리겠죠. 또는 그냥 적분 구간 생각해보시면 0과 2 사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요건 뭐 계산하면 돼. 그냥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기 싫잖아, 계산을. 그치? 이거 되게 하기 싫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모르면은 시간 차이가 보시다시피 많이 날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시면 느낌 올 거예요. 생각보다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계산이 빨리 되겠다. 그래서 그거 알아보러 가자. 다음, 앞으로.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2차 함수는 진짜 알아야 돼. 3차 함수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그냥 조금 시간 투자하면 되거든? 근데 2차 함수는 워낙에 많이 나오고요. 모르고 알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알면 좋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상황으로 귀결시킬 겁니다. 자, 2차 함수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x 흣 알파 베타, 이 2차 함수의 식을 fx라고 쓸게. 자, 여러분 우리 저거 뭐야, 미분의 비율관계, 3차 함수 비율관계 할 때도 그랬지만 뭐가 진짜 중요하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2차 함수 형태는 있잖아. 최고차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로 정해져요. 맞나? 최고차항이 1이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전부 평행이동에 의해서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 하나가 딱 정해지는 순간 함수의 형태가 그냥 정확하게 하나가 정해집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언제나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항상 확인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저 함수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 s는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s는 매우 중요합니다.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입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6분의 공식이라고 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6분의 공식? 이러면 뭐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a, 거기다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뭐 넓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넓이면 그냥 이거 공식 쓰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얘가 6분의 공식 써가지고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적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뭘 붙여야 되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증명을 해줄 건데, 증명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비율관계 증명할 때도 똑같지만 fx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만 알고 싶단 말이야. 아랫부분의 넓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잘 보시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 사이 값의 차이가 중요하죠. 그럼 이것만 정확히 유지를 한번 시켜보자 이거야. 뭔 소리냐면 애초에 이 식 자체를 여기 x라고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냥 가운데를 y축이라고 그냥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뭔 소리냐면 이 함수를 적절하게 내가 알아서 적절히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 잘 시켜가지고 알파 베타가 원래는 뭐 둘이 부호가 반대인 그런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이거 왼쪽 오른쪽 움직여봤자 넓이는 안 변할 거 아니야 절대. 그치? 그래서 증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옮기냐면은 여기 값은 뭐가 될 거냐면 그럼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이 차이가 베타 빼기 알파면 되는 거야. 일단 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거든.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아니면은 사실 여기를 0으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명하는 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가 y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요거 넣었을 때 근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저게 똑같게 나옵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에서 계산을 안 할게요, 여러분. 계산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dx.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아랫부분에 넓이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은 얘가 바로 s가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 보여. 근데 뭐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뭐 크게 상관없어. 그냥 저거를 알파 베타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s의 값이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s의 값이 정확하게 요게 나옵니다. 결국 이 계산 과정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 그죠? 계산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이 식입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6분의 공식.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곱하기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길이.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요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2차 함수의 넓이. 피곤하신가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 공식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거예요.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 x축이랑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때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이랑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S는 우리 아까 차함수 생각을 해보시면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에서 fx를 빼야 되겠죠. 왜냐면은 요 사이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값이 나오려면은 이거 여러분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빼야 양수가 나오는지. 넓이는 어쨌든 양수값이 적분이 돼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아까 전에 똑같이 차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겠죠. 알파에서 내려오고 베타에서 내려와. 그래서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애초에 이 함수도 gx 빼기 fx 또는 뭐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겠죠. 2차 함수처럼. 어쨌든 얘도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란 말이야.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뭘 쓸 수 있겠냐? 똑같아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차함수 이 부분의 넓이는 뭐와 정확히 같냐면 여기 아랫부분 여기와 넓이가 정확히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계산하실 때 6분의 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거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이 베타 알파는 여기 두 개예요. 이거 두 근 만나는 두 교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냐? fx는 2차식이고 gx는 1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fx의 최고차항 개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a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요 최고차항 개수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빼도 여전히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경우 두 가지 본 겁니다. 첫 번째 x축, 두 번째는 그냥 임의의 직선, 아무 직선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 두 개 교점 찾아가지고 6분의 공식 쓰면 된다는 거야. 똑같아요. 최고차항 개수만 잘 보시면 돼. 넘어갈까? 자, 다음으로, 뭐야, 이거. 넓이공. 자, 다음으로는 두 2차 함수 사이의 넓이입니다. 호잇! 얘를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하고요. ax제곱 더하기, 헥! 얘는 뭐라고 하냐면, gx라고 하겠습니다. a'이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자,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두 근을 가져요. 두 개 만난다고 치면 뭐 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근을 가지는 상황에서 뭐 두 근을 가져야 넓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사이에 있는 거. 이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시냐? 여기는 그냥 바로 차함수 개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fx에서 gx를 빼. 예를 들어서 또는 뭐 gx에서 fx를 빼거나 그러면 그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냐? 여기를 똑같이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똑같이 베타라고 하시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어차피 얘도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야. 그러면 A랑 A'이 같지만 않으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거 두 개 뺀 것도 뭐겠어? 당연히 2차 함수겠죠. 2차식에서 2차식을 빼. 근데 2차항 개수가 서로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모양이 애초에 어떻게 생겼냐? 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가 똑같이 S라는 거예요. 차함수 개념 생각해 보시면 요만큼 넓이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야. 이 넓이 S를 구하실 때 그냥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위에다 쓸까? 넓이 S를 계산을 하실 때 어차피 얘도 결과적으로는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뒤로 전달. 어차피 얘도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그냥 6분의 똑같아요. 베타 빼기 알파에 3승 할 거야. 여기도 똑같아. 얘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길이 베타 빼기 알파에 3승을 할 거고 그럼 앞에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 뭐가 되냐? 이번에는 A에서 A'를 뺀 게 되겠지. 왜냐면은 이 차함수, 요 함수에 이 밑에 있는 이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뭐가 될 거냐면 A 빼기 A 프라임 x제곱이 될 거니까 요게 될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공식을 쓸 건데 최고차항 개수만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뭐 했냐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이랑 만나는 경우 또 다른 2차 함수와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네들이 만나는 그 교점만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교점만 찾아가지고 교점에서의 적분 공식 다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점 사이의 길이,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딱 두 개만 중요해요. 요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은 이제 보너스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3차 함수 좀 이따가 보긴 볼 텐데 아까 전에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를 적분 공식 이용해서 풀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도 비율관계랑 마찬가지로 조금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2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적분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아랫부분의 넓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네모 박스 그려가지고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로 나눠서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x값이 2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S2의 값은 바로 나와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2가 나와. 근데 여기서 S1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자, 잘 보세요. S1의 넓이는 이거 어쨌든 절대값 취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차함수의 일부일 거 아니야. 그치? 이차함수의 일부를 이렇게 직선으로 막았어. 그럼 아까 전에 요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직선이 딱 지나는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 S 여기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6분의 공식 쓰는 겁니다. 6분의 최고차 한계수 얼마예요? 1이겠지. 최고차 한계수 1 곱하기 얘네들 차이 얼마야? 근 차이 이거다 이거야. 적분 안 해도 돼요. 끝났어 이러면. 3분의 4 더하기 2잖아. 그럼 3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적분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2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만 하시면 되냐? 이렇게 막으면 돼요, 적당히. 적당하게 내가 2차 함수를 탁 끊어주면 돼. 직선을 이용하시든, 곡선을 이용하시든, 그 모양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율 관계는 사실상 거의 만능처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바로 밑에 거 한번 볼래? 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자, 얘 같은 경우도 간지나게 풀 수 있긴 해요, 솔직히. 간지나게 풀 수 있긴 해.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넓이 구하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아랫부분 여기 넓이 구하래. 그냥 뭐 하면 돼? 0부터 3까지 3분의 1 x제곱 더하기 1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사실. 그치? 그냥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 뭐야, 이차 함수잖아. 그럼 이차 함수 적분 공식 써야겠다. 해가지고 막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 아,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이차 함수니까 여기 왼쪽까지 그려줘가지고 요만큼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차 함수 적분 공식 이용해가지고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고 절반 나누면 요만큼 넓이가 나오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빼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돌아가는 거야. 적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적분이라는 계산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공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차 함수를 자르려면 어쨌든 이차 함수를 통으로 이렇게 싹 잘라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차 함수가 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그려가지고 여기 넓이를 전체적으로 다 구해서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걸 절반 나눠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직사각형에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건 오히려 돌아가는 거야. 적분 공식 쓰는 게.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적분 공식은 확실히 만능은 아닙니다. 확실히 만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율 관계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게 훨씬 쉽거든. 진짜. 훨씬 쉽거든, 훨씬.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쉬었다 하자.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58분쯤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